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에 강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웃자라고 녹아내리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오늘 소개해 드린 다육이를 키워보면 아무래도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여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. 그럼 어떤 다육이가 여름에 강한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이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립톱스입니다. 립톱스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작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보통 잎이 이렇게 화려한 그런 다육이는 아니고 꼭 말발굽처럼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형형색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립톱스 같은 경우는 탈피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분할을 합니다.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두세 개가 나오기도 하고, 지금 중간에 보이는 이 두 개가 원래는 얼굴이 하나가 탈피를 하면서 이두가 된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보통 다 이두로 지금 변하고 있죠.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아주 오랜 시간 예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화려한 맛은 없지만 꽃이 참 예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꽃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가 돼야지만 예쁜 꽃이 피고요.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 립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원래는 2두였는데 지금은 4개가 더 생겨가지고 총 6두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. 10년을 키우면서 성장은 그렇게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이 서서히 한 해 한 해 이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탈피를 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재밌는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꽃이 피면 수정을 거쳐 가지고 발화를 통해서 자구를 늘려가는 것도 재밌고요. 특히 이런 립토스 같은 경우는 꽃이 아주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, 지금 아마 장마철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고온다습한 장마 기간에 아주 잘 자라는 다육이긴 하지만 분갈이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봄,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고,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바로 주면 안 되고 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저면간소로 물을 주면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고요.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작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발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립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발화를 통해서 성장한 다육이들은 일반 다육이보다 좀 더 느린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발화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립톱스는 상토로만 심어줘도 또 아주 크게 풍성하게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쁜 꽃을 보고 싶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립톱스를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. 이 립톱스의 매력이 뭐냐면, 이 표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, 신비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. 어떤 분들은 좀 징그럽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양 하나하나가 참 예쁘다, 참 신기하다, 그런 느낌,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파랑새입니다.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아주 올드한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여름에도 강하고 가을에도 강하고 햇살에도 강하고 장마철에도 강하고, 장마철에도 의외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각막을 이렇게, 지금은 차각막을 안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덮개가 내려오면서 거의 햇살 차단율이 한 60% 정도는 될 겁니다. 60% 정도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웃자람 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닭이고요. 여름 같은 경우는 7월에 물을 한 번 줬고 6월에 2번 줬습니다. 8월에는 단수를 할 예정이고요.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닭이는 아니고,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뽀얀 백분이 참 매력적인 품종이고 붉게 물이 들어가는 아주 화려한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초창기 나왔을 때는 참 가격적으로 아주 비싸가지고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다육이지만 이제는 군생으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. 이
파랑새 같은 경우는 자구가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군생으로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은 뭐냐면 바닐라비스입니다.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참 강한 그런 품종입니다. 이런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는 성장할 때는 초록빛 얼굴, 에메랄드색이지만 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핑크빛 단풍이 아주 화려하게 단풍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잎이 지금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. 많이 길어졌는데 가을부터 이 햇살을 어느 정도 햇살을 보여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둥근빛 얼굴로 변해 가는데, 이 보통 이 발라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표면이 둥글둥글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다육이고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번 이 화려한 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면 쉽게 이 색이 잘 바라지 않습니다. 색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쁜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세 번째 다육이는 호피 방울복랑금입니다. 매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다육이고요. 참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참 키우기가 부담스러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다육이라 그러면, 이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랏빛 얼굴이, 보랏빛 색감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, 동글동글해지면 아주 가을부터는 정말 귀엽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, 예전에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구입하기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가격적으로도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이 여름에 강한 다육이 호피 방울복랑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다육이는 이 후레뉴입니다. 후레뉴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 그런 품종이고, 워낙 성장을 무던하게 성장을 시키고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계절마다 이 색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래도 계절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구가 좀 인색한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좀 자구가 있는 군생으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풍성하게 키울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아끼면서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키우기 때문에 줄기가 길지 않는데, 이 후레뉴 자체가 이 늘어지는 그런, 그러니까 위로 이 줄기가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서 좀 긴 화분, 높은 화분에 심어 가지고 늘어지게 키우면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요. 이 국민다육이 자체가 아주 오랫동안 키울수록 예쁜 품종이긴 하지만 이 목질화가 되면서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여름에 특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,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나름 잘 버티고 아주 오랜 시간 줄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몇 안 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다섯 번째 소개해 드리는 품종은 코노입니다. 지금 탈피를 하는 과정이고, 이런 지금 껍질이 이 안쪽을 감싸고 있을 때 물을 주면 이렇게 탈피를 합니다. 지금 시기 아마 이 겉잎이 말라 가지고 지저분해진 상태일 텐데요, 그때 물을 주게 되면 여름이 오기 전에, 아직 이 장마가 끝나기 전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.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, 장마가 끝나고 여름에 물을 주게 되면 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런 피 전체를 감싸고 있을 때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되고요. 꼭 장마철에 물을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런 코노나 하월시아 계통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, 특히 이런 코노, 이 잎을 덮고 있는 그런 코노 같은 경우는 물 한 번 주면 잎이 거의 다 벗겨집니다. 일부러 이 핀셋으로 이 지저분한 거를 벗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저명간수로 한번 물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.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들입니다. 그리고 분화를 아주 잘하는 품종들이기 때문에, 특히 이 웃자람이 전혀 없는 그런 품종들입니다. 웃자람이 없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도 여름에 키우면 아주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워낙 이 자구 분화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한번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적인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도 종류에 따라서 이 가격 높낮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렴한 그런 코노 계통의 품종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그 다음에 푸나보니에라는 그런 아주 소품이 아주 작은 소형종입니다. 꽃이 참 예쁜 품종인데 요즘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맥도가리 같은 경우는 꽃이 참 예쁜 다육인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. 특이한 다육이, 선인장 종류의 특이한 다육이 예쁜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런 맥도가리나 아니면 푸나보니에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이를 키워보는 것도 좋고요. 코노나 하와시아 이 선인장 종류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아주 강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이 식물 키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노, 하와시아 이런 품종을 한번 키워보고요. 립토스 같은 경우도 웃자람이 거의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특히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그 몇 안 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다육입니다. 너무 이 여름에 장마철에 녹아내리는 그런 다육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다육이를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